안녕하세요. 데니엘의 돈투브의 데니엘박입니다. 요즘 부동산 또 융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진단해보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좀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또 CPI 근원 물가지수 발표가 됐었죠. 3% 그리고 4.8%로 나와서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가긴 했는데 뭐 그거와 연동된 뭐 채권 금리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모기지 금리는 아직까지도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 부동산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다운 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혜택을 받고 싶어 하긴 하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다운 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7월 달에 지금 그 모기지 이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7월 달에 발표된 6월 달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수죠. CPI 지수는 3%고요. 근원 물가 지수는 4.8% 여전히 좀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7월 달에는 0.25% 기준금리가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하고요. 아니면 그 이후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있을지 한 동결될지 이거는 두세 달 또 그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향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모기지 이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30년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7.22%까지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7월 6일 날 7.22%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죠. 지금 연속 그 4일 빠지면서 현재 6.96, 그래도 7% 가까이 이자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30년 고정인 경우입니다. 한번 15년을 보겠습니다. 15년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추이였는데요. 7월 6일 날 6.65%까지 갔다가 현재 12일자로 6.3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고정 FH론 같은 경우 FH 이자율은 현재 6.62, 7월 6일 7%까지 갔다가 6.62%고요. 뭐 이 정도의 이자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높은 이자율을 보이고 있네요. 네, 보신 것과 같이 아직까지도 뭐 30년 고정 이자를 받으려면 7% 가까이 이자를 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포인트를 쓰거나 뭐 크레딧이 좋거나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뭐 6.5%대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뭐 잘 받아야 그 정도고요. 7% 정도는 아직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수 오퍼가 들어오고 있고요. 어떤 집 같은 경우 오버프라이스로 비딩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는 경우도 지금 생기고 있고요. 이미 많은 수요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뭐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오거나 아니면 이 이자율을 이제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올해까지 혹시 내년 뭐 상반기까지도 이 정도의 이자율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2025년 이 정도 시점에는 이자가 떨어질 것이다. 한 1년만, 뭐 1년 반만 견디면 된다. 뭐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또 론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 대부분 2025년도 내지는 뭐 빠르면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자율이 지금보다 1%, 2%까지 계속 추이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높은 이자로 집을 사더라도 2년 후에 내지는 1년 후에 리파이낸스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낮은 이자율로 뭐 고정 이자율이 아닌 변동 이자율을 선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옵션, 뭐 포인트를 산다든지 아니면 바이다운을 한다든지 여러 옵션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옵션들을 활용해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뭐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또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부 보조금은 사실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사실상 좀 무시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무성하게 많았지만 실제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특히 한인분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인컴, 소득 수준도 많이 높아 있고, 기껏해야 보조를 받는다는 것이 클로징 코스트 정도의 작은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렇지만 드림폴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드림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컴 레이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20% 이상 다운 페이먼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렇지만은 대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인들이 선호하는 가격대 50만 불 이상의 집을 구매하기에는 좀 그 부담이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 대부분 이제 히스패닉 커뮤니티 안에서 많은 집들이 소유됐고 금방 소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림폴 프로그램이 승인받았고 나온다는 뉴스는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3%, 3.5% 제가 좀 프레젠테이션 해드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클로징 코스트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당장에 뭐 10,000불, 20,000불, 30,000불 준비하는 것도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는 것도 첫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뉴스가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분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케이스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까지도 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은 칼하파 CALHFA라는 곳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관을 하지만 실제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을 받는 건 결국은 렌더에서 승인을 받고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로노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칼아파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렌더들이 대부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가장 좋은 레이스를 선택해서 가장 좋은 조건의 융자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FH론 같은 경우 3.5%,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 3%. 이것은 오랫동안 뭐 이전에도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실제 보조 프로그램 받는 거는 무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뭐 재용자를 한다거나 집을 판다거나 페이오프를 한다거나 했을 때 1%의 연 1%의 레이스를 가지고 이게 디퍼됐다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거를 페이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어떤 분이 또 해당이 되냐면 그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 첫 집을 사시는 분이고요. 3년 내에 첫 집을 구매하시면 돼요. 3년 전에 집을 샀다면 또 해당이 됩니다. 또 DTI 같은 경우는 50%는 뭐 크레딧 스코어가 700점이 넘어야 되고 700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45% DTI를 맞추셔야 되고요. 프로퍼티 타입은 싱글 홈, 콘도, 매니팩처 가능하지만 멀티 패밀리 유닛은 안 됩니다. 반드시 오너가 오큐파이드 해야 되고요. 5년 안에 렌트가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에듀케이션 꼭 받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리미리 에듀케이션을 받아놓는 게 좋고요. 또 1대1 카운셀링을 받는 게 지금 한두 달 정도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페이 보조 그룹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교육을 받는 게 좋습니다. Required document 같은 경우에는 income, 뭐, must pay stub 2-year tax return, 또 SS는 2 months bank statement 정도가 필요하고 아이디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론 FH 론을 받는 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인컴 론을 받는 분들, 텍스 리턴이나 인컴 증명이 안 된 분들은 이 보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운 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3% 내지는 3.5%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집을 산다. 맞습니다. 그 개념으로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되려면 사실상 로 인컴인 분들이 뭐 20만 불, 30만 불대 집을 사는 건 가능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경쟁력이 사실 조금 떨어지는 게 뭐냐면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다운 페이먼트를 3%, 3.5% 하시는 분들한테 집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오퍼가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들어갔을 때는 뭐 할 수 없이 줄 수는 있겠죠. 오퍼가 들어왔는데 뭐 10% 이상, 20% 이상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든지 컨벤셔널 론으로 그렇게 보조 프로그램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캐시 오퍼가 들어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좀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집을 오퍼 놓고 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3%, 3.5%만 다운해가지고 사는 경우. 더군다나 뭐
여기 보다 지금 100만 불, 120만 불 예를 들었는데 뭐 100만 불에 3% 보조받아가지고 나머지 론을 받는다는 것이 뭐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플루턴이나 얼반이나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뭐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집을 뭐 살려고 했을 때 뭐 70만, 80만 불인데 3.5%, 3% 다운페이 나머지 융자를 받는 건 그만큼 소득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인컴 리밋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에 해당이 안 되고.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린 건 뭐냐면 뭐 충분히 100만 불, 120만 불 정도의 집을 살 다운 페이먼트 준비돼 있으시고 크레딧 스코어도 좋고 인컴도 증명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좀 편의상 금액을 좀 큰 것으로 극단적으로 좀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인데 20만 불, 20% 다운 페이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론 어마운트는 77만 불이 되는데 왜냐하면 어시스턴트 3% 받는다고 가정해 본 거예요. 3만 불이 뭐 작은 돈은 아니죠. 집을 사는데 여러 가지 뭐 클로징 코스트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뭐 론피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에스크로 관련된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리모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3만 불을 보조받아서 하게 되면 돈 어마운트는 77만 불이 실제 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3만 불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재융자를 한다든가 페이오프 한다든가 팔 때 이거 1%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디퍼 되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는 뭐 원리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7.5%, 뭐 굉장히 좀 높게 잡았는데요. 이거보다 낮습니다. 6.5에서 7% 정도로 컨벤셔널 론 FH처럼 보시면 되고요. 뭐 텍스, 인슈어런스, 그다음 토탈 먼슬리 페이먼이 6,441이다라고 했을 때 DTI 16만 1,036불 정도의 인컴이면 100만 불짜리 집을 3만 불 어시던트 받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예를 들었고 뭐 120만 불 같은 경우 24만 불 다운 페이만 3만 6천 불을 어시던트 받고요. 19만 2천 정도의 인컴이신 분은 DTI 48% 맞춰서 월 페이만 7,735불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3만 불, 3만 6천 불, 3%, 3.5% 보조금을 받아서 집을 사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첫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은 뭐 MZ 세대들, 20대 중후반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결혼하자마자 집을 살려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뭐 50만 불이면 50만 불에 맞게 3%면 15,000불이 되겠죠. 뭐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조를 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인컴 리밋이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LA 카운티 19만 4천, 오렌지 25만 3천, 벤츄라 24만 4천, 샌디에고 23만 1천. 그러니까 이제는 인컴 리밋에 대한 제한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에듀케이션은 꼭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www.carhfa.cagov 전화번호 877-922-5432에 들어가면 뭐 자세하게 좀 더 디테일한 내용 보실 수 있고 검색도 가능하고 또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꼭 나서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받아놓는 것은 하나의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고, 이 자리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은 이제 다시 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집이 트랜잭션이 많은 5, 6, 10월에는 작년 대비 한 15% 줄었지만은 좀 하반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자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꽤나 많은 또 그 물건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캐시 오퍼로 진행되는 트랜잭션 꽤 많고요. 10%, 20%, 30% 다운 페이먼트 준비되신 분이 비록 이자는 좀 높더라도 좋은 집이 있으면 사시려는 그런 수요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들 잘 감안하셔서 융자 문의해 주시면 또 특히 정부 보조 프로그램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트랜지션도 같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데니엘의 동티브였습니다.